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이은주 김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청소년이 읽으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구병모 작가의 위저드 베이커리 두 번째 네.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녀가 집을 떠나서 그쵸. 위저드 베이커리에 숨어들게 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주인공 소녀는 배 선생과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빵으로 저녁을 그쵸. 해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소녀는 빵을 별로 좋아하지 네, 않아요. 맞아요. 되게 지긋지긋해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빵에 대한 또 다른 아픈 사연이 있어요. 맞아요. 예. 이 6살인 소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청량리역에 갔다가 버려지는 일을 이제 당하게 돼요. 경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허기와 추위에 이렇게 지쳐있던 소녀가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그 안에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대보름 빵이라는 빵이 하나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쵸, 오래된 예, 빵. 오래된 빵. 네. 그래서 정말 이 엄마를 기다리면서 겨우겨우 이게 마지막 비상식량이라는 걸 어린 나이에도 이게 알게 됐나 봐요. 그걸 아끼다가 정말 하나 조금씩 떼어 먹다가 그 맛이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먹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 차가운 그 바람 속에서 먹어서 그런지 탈이 나서 이제 모든 걸 다 토하게 되고 정신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주일 만에 겨우겨우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사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소년의 아버지는 이 소년이 청량리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 소년이 실종되었다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소년의 어머니는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 생활도 하게 되고, 결국 네. 샹드릴레의 아빠의 허리띠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청량리역에서 먹던 대보르 빵의 맛을 찾지만 결국 실패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엄마의 부재를 이제 소녀는 이해하게 됩니다. 네. 소녀는 사람은 자기가 애당초 가져본 적이 없거나 너무 일찍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품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어머니에 대한 소년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런 사랑도 못 받고 막 했던 그런 마음이 이 문장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위저드 베이커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녀는 낮 동안 인간으로 변하는 파랑새, 그쵸, 직원과 한 달에 단 하루, 보름이 되는 날 24시간을 꼬박 죽은 듯이 잠을 몰아자는 점장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들을 만나게 된 거죠. 예. 그렇죠. 잊고 싶을 때까지 있어도 돼 라는 말을 무심코 툭 뱉는 점장의 말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이 소녀가 스스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그들을 통해서 가꾼 빵과 같은 사람의 온기를 처음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휴일이 있는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먹이면 사랑을 쟁취하는 체인 원래 프레첼을 구입했던 여성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려요. 예, 같은 학교 학생회장과 이어지기 위해서 프레첼을 선물로 주게 되고 결국 그 효과로 연인 관계로 이어지게 돼요. 근데 하지만 그 남학생이 취업에 실패를 하게 되고 이제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니까 이제 신경질적으로 성격도 변하고 그 여학생을 계속 구속하게 하는 거죠. 구속하게 되는 거면서 성격도 변해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에 이제 애정이 식어버려서 이제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자에게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네. 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네. 이제 여자는 이 연인을 죽이거나 혹은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떨어지게 하는 부두 인형을 구매하려고 빵집에 다시 찾아오게 돼요. 네. 마법의 쿠키로 인연이 됐다가 또 새로운 제품으로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네. 하필이면 점장이 한 달에 한 번 맞아요. 수면을 취하는 휴일날에 찾아와서 억지를 쓰는 그 여자, 드디어 점장과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투던 가운데 이런 이제 내용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야기하죠. 언제나 옳은 답지만 고르면서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인생에서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나요? 라고 반문을 하죠. 이때 점장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이지 그 선택의 결과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너의 선택은 더욱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과 남을 잘못되게 하는 힘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장을 말을 듣고 네. 두려움을 느껴요, 그 여자는. 그렇죠. 네, 그리고 부두 인형을 구매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네. 그리고 찜질방에서 자야겠다 하면서 위저드 베이커리를 떠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자, 지금 사람들이 마법의 과자를 절실히 필요하는 건 추상적인 감정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이 네. 점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열된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소를 가득 담은 풍선과도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이 감정과 풍선은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제풀에 터져버린다는, 맞아요. 폭발해버린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과열된 감정에 치우친 선택은 자신뿐이 아니라 상대방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교훈을 던져주는 내용이네요. 네, 그리고 요즘 그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과열된 감정, 조절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자, 마법의 이 쿠키를 이용했던 그 찜질방에 갔던 그 여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네. 점점 막바지로 달리고 있는데요. 위저드 베이커리 결말 어떨지 궁금하시죠? 저희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